최고위원님의 합류를 환영합니다. 네. 우리 정은수 최고위원님은 영남 지역, 또 여성, 또 원외, 또 청년 이렇게 다양한 분야를 대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에 마이크가 이제 제대로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에 정부가 9.19 합의 전면 효력 정지로 맞섰습니다. 한반도 안보가 강대 대치로 치닫고 있습니다. 참 답답합니다. 정부는 지난 2년 내내 북한의 분풀이식 말폭탄만 퍼부어왔습니다. 그 결과가 어떤 겁니까? 북한의 도발이 줄었습니까? 북한의 도발이 줄기는커녕 한반도의 전 영공이 무방비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번에는 자동차 파손 정도로 끝났지만 앞으로 어떤 식의 위협이 계속될지 가늠하기 어려운 지경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옆집과 분란이 발생하면 그 분란을 줄이도록 노력해야지. 옆집이 도발했으니까 나는 10배, 그럼 저쪽은 또 10배, 나는 거기 10배. 이게 기분 내기는 좋을지 몰라도, 분풀이에는 좋을지 몰라도 결국 우리 집을 불안하게 하지 않습니까? 북한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북한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안전,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서 필요한 실질적 조치를 해나가야 합니다. 누누이 강조하지만 싸워서 이기는 건 하책입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중책이고 싸울 필요가 없게 만드는 것이 상책입니다. 진정한 안보가 바로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 상태 아닙니까? 우리는 안보를 위해서 국민의 생명, 국가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확보해야 되고 또 대한민국의 군사적 긴장이 격화돼서 평화가 위기를 겪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안보 역량이고 안보 정책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연금개혁 관련돼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달력으로 보면 21대 국회, 22대 국회가 구분됩니다만 정치권의 책임은 21대, 21대와 22대와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국회가 국민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연금개혁을 신속히 추진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21대가 끝났으니까 연금개혁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21대 국회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연금개혁입니다. 여당은 공론화위원회가 도출한 결론에도 불구하고 연금개혁 합의를 끝내 거부하고 있습니다. 모수개혁 부분이 실질적으로 합의됐는데도 구조개혁과 동시에 처리해야 된다. 분리할 수 없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혁명과 개혁의 차이를 아십니까? 모든 것을 한꺼번에 바꿔버리자. 이게 혁명 아닙니까? 그러나 그게 어렵기 때문에 한 발짝씩 가능한 부분부터 바꿔나가는 것이 그게 개혁입니다. 갑자기 국민의힘이 혁명주의자가 된 것입니까? 구조개혁 안 하면 모수개혁도 안 해야 됩니까? 두 개 동시에 처리해야 됩니까? 모수개혁은 필요합니다. 합의됐으니 처리합시다. 그리고 모수개혁은 국민 부담이 따르는 만큼 국가의 역할을 분명하게 규정해야 합니다. 국민들이 불안해하십니다. 혹시 나중에 연금 지급 재원이 고갈돼서 나는 못 받는 거 아닐까? 이 불안을 해소해야 합니다.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국가가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국가가 지급을 약속한 연금을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을 국민연금법에 명문화하면서 동시에
모술개혁 법안도 처리하면 됩니다. 연금개혁의 본질적 목표는 국가가 노후소득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노인 1,000만 명 시대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40.4%로 OECD 38개 국가 중에서 압도적인 1위입니다. 이런 건 1위 하고 있습니다. 노인 자살률 참 말하기도 그런데 10만 명당 46명이어서 OECD 평균 자살률의 3배 가까이 됩니다. 너무 많이 죽습니다. 대한민국에 태어난 국민의 노후를 국가가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더 이상 뒤로 미룰 수가 없습니다. 연금개혁안의 신속한 추진을 정부 여당에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저는 22대 국회 민생 현안 중에 가장 시급하게 처리해야 될 현안 중에 하나라고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제22대 국회의장단을 선출합니다. 국민의힘에서 본회의 불참도 검토한다는데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22대 국회 첫 일정부터 보이콧하는 것은 국민을 대하는 예의가 아닙니다. 본회의에 참석해서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고 원구성도 속히 마무리해서 일하는 모습을 국민께 보여드리는 게 도리 아니겠습니까? 22대 국회는 21대 국회와는 전혀 다른 국회가 되기를 바라고 그것이 총선 민심으로 나타난 국민의 뜻을 올바로 반영하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기존의 낡은 관례만 고집하면서 시간만 질질 끄는 국회를 국민은 바라지 않습니다. 시급한 민생 현안 해결과 개혁과제 입법을 위해 속도감 있게 일하는 국회를 원합니다. 그 결과가 범야권 192석으로 표출된 것입니다.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고 나면 시간 끌지 말고 국회법에 명시된 기간 내에 상임위원장을 선출해야 합니다. 그것이 여야 합의로 만든 국회법 정신이고 그것이 총선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는 길입니다. 지금 한 달 가까이 계속 국민의 심측과 접촉하고 있지만 원구성 협상이 진척되질 않고 있습니다. 관례를 앞세우면서 협상안조차 제시하지 않고 있으니 대화든 타협이든 될 리가 있겠습니까? 관례를 운운하면서 여야 합의로 만든 국회법조차 지키지 않겠다는 것은 목리에 불과합니다. 관례가 그렇게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야 할 정도로 중요하면 왜 법은 있고 선거는 왜 치르는 겁니까? 한 달이면 충분한 시간입니다. 더 이상 시간 끌 이유도 명분도 없습니다. 관례가 아니라 법대로 원구성을 할 수 있도록 국민의 힘이 협조하기를 촉구합니다. 통하지 않을 목리는 그만 부리십시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국민을 위해 고집을 피워야지 권력을 지키기 위해 고집을 피워서는 곤란합니다. 오늘 좋은 결과를 국민께 발표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회 독재라는 국민의 힘에 한마디 하겠습니다. 표준 국어 대사전에서 독재를 민주적 절차를 부정하고 통치자의 독단으로 행하는 정치, 고대 로마의 체제, 독일의 나치즘, 이탈리아의 파시즘, 일본의 군국주의 따위가 그 전형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민주적인 절차를 부정하고 통치자의 독단으로 행하는 정치가 독재라는 뜻입니다. 민주적이라는 말은 국민이 모든 결정의 중심에 있는 것을 뜻하고 절차는 일을 치르는 데 거쳐야 하는 순서나 방법을 말합니다. 의회에서 민주적 절차는 국회법에 따르는 것입니다. 국회법에 따르자고 하는 것이 민주적 절차를 지키자는 것이고 국회법을 따르지 말자고 주장하는 것은 민주적 절차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에 묻습니다. 독재는 누가 합니까? 독재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민주적 절차를 지키자는 민주당입니까? 아니면 민주적 절차를 부정하는 국민의힘입니까? 다수결을 따르자는 민주당이 독재입니까?
아니면 다수 의견을 무시하고 소수의 고집대로 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힘 아닙니까? 한마디만 더 덧붙이겠습니다. 표준 국어 대사전에서 정의한 독재의 실제 사례가 대한민국에 존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묻지마 거부권 정치가 바로 그 사례입니다.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을 대통령이 독단으로 거부하는 행위가 무한 반복되고 있는데 이게 바로 독재입니다. 국민의힘은 우리 말에도 맞지 않는 의회 독재 운운하기 전에 자신들이 민주적 절차를 부정하고 있다는 사실부터 인정하고 반성하십시오. 정말 독재를 비판하고 싶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독재부터 비판하십시오. 그래야 앞뒤가 맞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 옛말에 10중8구라는 말이 있습니다. 확실하다 그 뜻이죠. 10중8구. 지금 석유 탐사를 놓고 확률이 20%라고 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80%는 아니란 얘기입니다. 일설에 의하면 20% 확률이니까 1000억씩 들여서 5번을 돌리면 확실하다 이렇게 얘기한다는데 이런 소리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런 것은 가능성이 있으면 민간 자본을 유치해서 하는 게 맞습니다. 개발 사업은. 근데 정부 예산을 들여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정부 예산을 전적으로 들여서 하는 것도 심각하게 좀 고려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현재 5개 시축하는데 5천억 정도 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딱 부산 엑스포에 들어간 돈 비슷해지고 있습니다. 좀 성공하기를 바라지만 그 과정에서 예산 낭비 요소가 없는지 불필요하게 과도한 국민의 기대를 자극해서 나중에 또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와 같은 그런 충격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신중하고 안정적인 국정 운영이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정리하겠습니다.